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현금 선납이라는 전례 없는 미국의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상무부 장관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100%라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이 독소 조항은 한국 기업에 5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K반도체 기업들은 오히려 공장 건설을 가속하며 슈퍼사이클에 대비하는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정교한 대응 전략, 그리고 반도체 시장의 뜨거운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하는 관세 정책은 주변국들의 외교적 피로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모든 정책의 배후에 있는 미국의 심각한 재정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약 38조 달러, 약 5경 3,383조 원에 육박합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큰 빚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현금을 미리 내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중입니다. 미국은 문화 영역까지 관세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미국 외에서 제작된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될 때 100% 관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목재에 대해서도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관세의 항목을 무차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한국의 3,500억 달러의 현금 입금을 강요하는 수단입니다. 한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관세 25%를 넘어선 무자비한 품목별 관세가 전 영역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자비한 관세 폭탄의 현실은 이미 현금 납부에 서명한 일본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은 현금 납부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파생 관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미국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부터 식기류, 건설 기계까지 720개 이상의 파생 제품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니케이는 이러한 조치가 일본 산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경제안보상인 다카이치 일본 총리 후보는 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다시 해야 할 정도로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일본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미국의 불만을 표시하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일본은 후회하고 있지만 한국은 지금 더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위협은 반도체 관세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 내 생산과 수입 반도체 비율이 1대1이 되지 않으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한국과 대만을 겨냥한 독소 조항입니다. 100%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생산량을 모두 맞출 경우 한국 기업에 500조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만의 TSMC는 1대1 생산량을 맞추려면 10년 동안 561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는 반도체 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요구는 곧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삼성전자는 TSMC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스마트폰 TV, 가전 등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까지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가전까지 포함된 1대1 생산 조건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삼성은 현재 51조 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의 공장 건설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내 TSMC 공장의 경우 1년 6개월 만에 1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인프라로 인한 것으로 무리한 투자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한국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움직임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크게 신경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만 3,500억 달러 납부를 거부하고 버틴다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할 말은 하는 자세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상 카드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국무총리는 한국의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들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비자 문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도 불확실성을 들이우는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금융 안전망 확보에 대한 한국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한국은 한미통화 스와프 협정 없이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과거 IMF와 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국가적 금융 안전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미국에 전달한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과는 달리 현금을 순순히 입금하지 않자 미국은 투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공방 속에서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은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공장 건설을 가속하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삼성전자는 평택 사공장의 준공 시점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공사 계약 규모도 1조 원 이상 증액하며 속도를 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내후년 준공 예정인 용인 클러스터의 공사 물량을 확대했습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이유는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HBM 중심의 수요 폭증 때문입니다. HBM과 기존 D램의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SK하이닉스의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시장의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HBM4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으며 엔비디아와 매우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인 루빈과 파인만은 각각 2027년, 2028년 출시 예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이어진다면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고성능 D램 수요도 당연히 폭증할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5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은 기존 시장 예상치보다 10조 원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시장 데이터로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시장 데이터는 반도체 호황의 현실화를 뒷받침합니다. D램 범용 제품의 현물 가격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1분기 대비 4배 이상 뛰었습니다. 트렌드포스는 올해 4분기 서버용 D램 가격이 10% 이상 오르고 모바일 D램은 최대 20%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D램 공급사들의 평균 재고는 역사상 최저치인 3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 슈퍼사이클 당시 평균치인 4주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재고가 각각 2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재고 부족은 HBM 수요 급증으로 인해 기존 D램 생산 라인이 HBM으로 전환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분석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국은 미국의 현금 압박과 관세 위협이라는 복잡한 난국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 전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초격차 기술력과 과감한 투자로 다가올 슈퍼사이클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하는 국가 중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한국을 홀대하고 조지아 사태까지 터져 사실상 할 말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모두가 주목하는 이 경제전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이 복잡한 국면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